난독 극복기 운명을 보는 기술 33번째. 잔잔하게 굽이치고 털을 감싸고 흐르는 곳. 물이 감싸면 부유하고 곧게 가면 빈궁하다. 물은 그 흐름이 잔잔해야 한다. 폭포수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여름 장마철 범람하는 골짜기 물처럼 거세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물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곳은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골바람도 심하다. 가만히 오랫동안 관찰해도 마치 물이 멈춰 있는 듯 도대체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로 흘러나가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해야 좋다. 물의 흐름이 잔잔하려면 물길에 굽이침이 많아야 한다. 발원지인 강원도 검룡소에서 시작하는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른다. 한강을 보더라도 W 모양으로 물길이 굽이쳐 역동적으로 흐르는 모습인데 이는 곧 물이 머물고자 하는 힘이니 생기가 충만해진다. 서울의 발전도 자양, 잠실, 신천, 성수, 옥수, 압구정, 청담, 동부 이천, 잠원, 마포, 반포, 마포와 여의도 등 W 모양으로 한강이 굽이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물길이 굽이침이 많은 곳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반면 난지도라고 불리는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에서 파주까지의 한강 물길은 물이 일자로 쭉 직수로 흘러가는 구간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물이 곱게 직수로 흐르면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바람도 거세져 풍파가 많아져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 이는 서울의 한강뿐만 아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늘어서 있는 로마의 테베레 강도 예외가 아니다. 로마가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 1200년의 역사를 지켜본 로마의 테베레 강도 로마 한가운데를 S자 모양으로 흘러갔다. 영국의 역사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템스 강도 영국의 수도이자 한때 제국의 수도였던 런던의 중심부를 굽이굽이 관통하는 모양이다. 파리의 센강과 베를린의 슈프레강을 보더라도 강의 물길이 춤을 추듯이 굽이침이 역동적으로 반복된다. 물길이 감싸고 돌아가야 재물이 풍족해진다. 물길이 감싸돌아 환포하는 안쪽 자리가 길지이고 그 반대자리가 흉지가 된다. 안동의 화훼마을은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을 잘 보존한 풍산유씨의 시종마을이다. 화훼마을은 부리마을을 휘감아 둔다 하여 화훼마을이라고 불렀다. 강 건너 부용대에 올라보면 마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데 물길이 S 모양의 태극 문양과 같아 이 마을의 지형을 태극형 또는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상에 비유하여 연화부수형이라고도 한다. 낙동강 줄기가 마을을 싸고 돌면서 S자형을 이룬 형국을 말한다. 연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연은 뿌리를 물속 깊이 내려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식물이므로 자손이 많이 나고 걸출한 인재를 배출한다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조선조 최고의 학자인 서예 유성룡과 그의 형 겸암 유운용을 비롯한 여러 선비와 고관들이 배출되었다. 바람과 굽이치는 강. 풍수가 좋은 자리. 삼명통회에 산은 사람의 자손을,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 지형과 환경, 위치, 환경이 곧 후손과 부귀의 운명으로 이어진다.
풍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좋은 집과 인연을 맺으려면 임장을 다닐 때도 발품을 팔고 정성과 에너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발목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기가 좋은 곳에 직접 가보고 공간과 터, 지형을 느끼면서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내면화된 안목이 기준이 되어 이후의 집이나 사무실 등 어떤 공간을 찾을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남동은 뒤쪽으로는 남산이 병풍처럼 막아 배산하고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지형이다. 일조량이 좋고 드세지 않은 시원한 한강바람이 생기를 만든다. 남산에서 뻗은 지맥이 한강을 만나 물 바로 앞에서 지기를 응집했으니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상의 길지이다. 재물복이 넘치고 집집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는 모양새다. 물론 한남동 일대 및 유엔빌리지에도 입지와 좌향 또는 건물이 들어선 상호관계에 의해서 좋지 않은 곳도 있으니 그 주변 모두를 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빌라 호수에 따라서도 길지와 흉지로 나뉘기도 한다. 한남동과 서빙고동, 동빙고동, 이촌동과 용산, 그리고 우면산의 지맥이 한강을 향해 뻗어 있으면서 한강이 환포하는 자리 압구정동, 남산의 지맥이 한강을 금성수, 풍수에서 말하는 물이 감아도는 좋은 터로 맞이하여 제복이 많은 동부 이촌동, 아차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지맥이 한강 쪽으로 드러나간 자양동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골목골목 걷고 오르고 다니면서 터가 좋은 동네와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고 내면화하기를 바란다. 원룸도 가능한 풍수 인테리어. 마음이 고요하면 숲속도 궁궐이 된다. 법구경. 100억대의 부자도 새로운 사업장에 잘못 들어가면 10년 만에 모든 것을 날리고 1000억대의 부자도 험악한 악산을 마주보며 산지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을 수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공간의 에너지는 신압으로 영향을 미친다. 운과 복이 있는 사람은 현재 자신을 받아들인다.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여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있는 곳에서 일단 시작한다. 내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공간이 원룸이어도 상관없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생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원룸, 오피스텔, 스튜디오 아파트는 보통 방 하나에 화장실만 구분되어 있다. 부엌과 생활 공간이 모두 모여 있다. 직사각형 인테리어가 대부분 그 안에서 새로이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침대와 소파, 테이블 정도다. 그 중에서 침대 배치가 중요하다. 현관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면 외부의 살기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좋지 않다. 또 침대 베개에 누워서 현관 문을 봤을 때 일직선상으로 보이면 흉하다. 머리 방향은 가급적 창 쪽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 좁은 틈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수면을 방해한다. 창문 쪽에 침대 머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커튼을 달아 풍수적으로 보완한다. 침대 맞은편에 큰 붙박이장으로 압도당하는 모양새는 피해야 하며 저번에 완전 안 좋았네. 침대 양옆 머리맡에는 가급적 철제, 유리 등 차가운 자재를 '놓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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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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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야 한다.
만약 집 앞뒤로 산과 강이 있다면 산 쪽으로 머리를 둘 수 있도록 침대를 배치하면 좋다. 산으로부터 지맥을 따라 강이나 냇물로 흘러가는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서 자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대의 높낮이에 따라 지대가 높은 쪽으로 머리를 대면 지기의 흐름에 맞게 잘 수 있으므로 건강과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지금 맞게 하고 있네. 현관문은 외부의 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에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기를 부르기 위해 자주 청소해주고 군데군데 쌓인 먼지를 제거한다. 바닥 타일도 깨끗이 닦고 줄눈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현관문 안뿐 아니라 문 밖도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한다.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 앞 또는 복도 청소는 청소업체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져 있는 운을 줍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집안의 모든 가구나 물건들은 그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고장난 시계는 수리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관엽 식물이 죽거나 말라 비틀어진 화분은 그 역할을 다했으니 새로운 식물을 심거나 버린다. 현관문 입구에 현관등이나 현관문 앞의 비상구, 유도등도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한다. 그 기준은 오로지 제품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은 버리거나 상실된 부분을 수리하여 회복시키는 것이다. 특히 현관문은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전단지나 자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떼어내서 정리한다. 신지 않은 신발은 신발장에 정리하고 우산이나 골프채, 유모차나 자전거를 두어 현관문을 확 막지 않도록 한다. 생기는 서서히 들어와 응집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흐른다. 막혀있으면 생기가 움직일 수도 없다. 현관문 앞에 있는 세탁 박스도 없애고 택배로 온 박스도 바로바로 정리해서 되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문에 걸어놓은 우유 주머니가 없다면 없앤다. 현관의 전신 거울은 길을 반사시키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양기를 몰아내므로 너무 큰 거울을 없애고 상반신 정도 보이는 거울을 설치한다. 신발장 문마다 붙어있는 거울은 쪼개진 형상이라 좋지 않으므로 하나의 거울만 남기고 나머지 문짝의 거울은 인테리어 필름지로 붙이거나 문짝을 교체하면 좋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관악산에 올라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이는 끝내 그 뜻을 이룬다. 법구경. 관악산은 기운이 맑은 터다. 산 정상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닮아 관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은 임금, 권위, 위엄을 상징한다.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는 12개의 안봉들이 칼날 모양으로 불타오르듯 겹겹이 세워진 형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 관악산의 기운을 받으면 높은 벼슬을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악산 아래 서울대에서 수많은 벼슬 인재가 배출되었다. 관악산은 화기가 강한 산으로 불의 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안봉인 연주대의 강한 금 기운은 결실과 수학의 에너지다. 관악산의 솟구치는 암석 위에 자리하고 있는 연주대에 정성을 다하면 소원을 들어준다. 신분 상승이나 승진, 시험을 앞둔 이들이 기도를 위해 많이 찾는 터이기도 하다. 특히 같은 소원을 3번 올라가 빌면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도 명당이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발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간절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악산에 올라라. 그 밖에 설악산 봉정암, 팔공산 갑바위, 남해 보리암과 선운사 도소람 또한 권한다.